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네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폭은 좁았던 것 같은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매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외국인의 선물 매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등락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가 아니죠. 네, 주가의 흐름이 코스피 기관 매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11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매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1시가 넘어서 매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반도체와 IT 쪽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네,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 그 해외 시장 쪽에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뭐 오르다가 밀렸는데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주택 가격 지수가 13.2%로 폭등했다. 네.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분들도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겁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9%로 감소를 했는데 지금 주택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집 짓는 데 들어가는 그 나무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의 수급이 안 좋으니까 집도 지금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30년 모기지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금리도 낮아지고 하는데 집은 없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연준이 그 일부 자산의 가격에 뭐 이게 너무 좀 거품이 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도 어제처럼 하락이 컸습니다. 위안화의 하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원화와 위안화 방향이 달랐는데 이처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 시장에서 그 위안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도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6.4099로 고시를 했는데 오늘 이걸 완전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6.38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위안화의 강세는 0.5% 정도 강세를 띄었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116원, 지난주에 고점이 1135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지금 5일 동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1127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지금 1116원.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원 정도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5월달 들어가지고 위안화는 강세로 더 심하게 가고 있는데 원화는 약세로 갑자기 돌변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틀째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제 외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흐름에 우리나라가 동조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오늘 외국인의 매매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에서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도를 하던 걸 줄였는데 매수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철강하고 전기전자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감할 때 투신에서 그 선물 매도가 2,500억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요거 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투신이 계속 주식을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조금씩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선물을 2,500억을 한꺼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해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지금 이틀째 매수로 진행되고 있는데 차익은 매도예요. 그러니까 선물보다 지금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차익 거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변화가 지금 이틀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안화가 강세인 이유를 지금 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그 중국의 공상은행과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 그거 최종적으로 인가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마 JP모간이 주도해서 지금 1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 골드만삭스도 또 진출해서 또 추가로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한 얘기들이 많죠. 금리가 오를 거다, 긴축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중국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다,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중국에다가 비중을 확대합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중국의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내일 이제 MSCI 그 비중 조절이 이제 완료가 되는 날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 5월 18일 정도인데, 그때부터 외국인은 코스닥을 매수를 시작했어요. 네. 외국인은 지금 주식, 코스피 주식은 안 사고 있는데 선물을 사고 있어요. 선물을 사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 쪽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판다고 자꾸 불안해하고 주가가 더 빠진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을지,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뉴스가 아침에 많았습니다. 주택가격 버블이 심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더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도 주택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뛰니까 지금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네, 지금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이게 위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시장, 주택 가격에 거품이 낀다라는 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혹시 또 폭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게 뭐 바로 우려할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주택 임대료, 미국은 주택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가지고 물가가 뭐 더 많이 뛴다 이렇게 보진 않죠. 당연히 물가는,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물가 지수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네. 내일 뭐 물가 지수가 나오겠지만 일단 주택 가격 오르는 것만으로 너무 겁먹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이걸 단속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거를 겁낼 필요는 없고요. 이게 뛰면 다른 것도 뛰거든요. 고정자산 같은 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고정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물가가 조금 더 빨라지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거품이 낀다,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그 위험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면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도 일본도 올랐고요. 대만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홍콩도 올랐고, 베트남도 올랐고, 인도도 또 올랐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증권사니까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보겠죠. 언제까지? 3개월 동안. 네. 그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하기 전까지는 지금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들은 그때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뭐 지금은 수급상의 문제죠. 외국인이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주고 있다가 5월 들어서 갑자기 매도를 많이 하니까 일단 매수 쪽에서 구멍이 크게 생긴 거고요. 뭐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거는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는, 예. 왜 매수를 하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밑에다 받쳐두기 때문에 매수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끌어올리는 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매수가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다만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외국 개인들의 매수가. 네. 근데 오늘 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수급에 관련돼서 지금은 수급이 약간 불안한 상태니까 그리고 댓글에도 많이 이렇게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판다고 전혀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800에서 900조 정도 되는데 뭐 지금 10조 판다고 해가지고 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규모가 옛날에 비해서 좀 커 보이죠. 이게 조 단위가 좀 커 보이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이 3월 말부터죠. 3월 말부터 7월까지 26조를 매도를 하거든요. 네, 주가가 올랐죠.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나서 갑자기 3조 정도를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할 때 그때 주가가 10% 정도 더 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6조를 또 매도를 하거든요.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4조 정도를 매수를 하는데 그때 4조 매수할 때 그때 주가가 2200에서 3200까지 뛰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보니까 4월 21일부터 한 3조 정도를 매도를 하다가 매도를 멈췄어요. 멈추다가 5월 11일이죠. 5월 11일부터 8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을 보면 선물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5월 11일 날 그 주식을 강하게 한 5조 정도를 매도를 할 때 그때 선물도 2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거 때문인지 지금 선물 매수가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 뺀다 그러면 한 3조 정도였을 텐데,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공매도가 없었잖아요. 그때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팔면서 선물을 샀어요. 주식을 파는데 주가가 올랐잖아요. 선물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데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선물을 많이 매수를 하는 건 아닌데 주식을 지금 한 11조 정도 4월 지난달부터 한 달 정도에 11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빠지지 않고 외국인의 선물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변하긴 하는데 지금 3월달 이후로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이 지난번에 제가 5월 11일 날 강하게 매도를 때리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매수를 해서 매수 포지션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은 딱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비중을 줄이고 나가서 중국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MSCI 지수 이게 지금 이번 달에 내내 영향을 주고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5월 11일에 그때 나왔을 때만 잠깐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증권사들이 계산하기로 외국인이 매도 비중 조절을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1조 2천억이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8조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비중 조절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시장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빠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가 없거든요. 네. 비중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내일 되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어제부터 외국인의 매매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이 끝났는데 다른 나라 시장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중국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더 비중 조절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더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런 이유일 뿐이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위안화가 지금 강세인데 2015년도에 위안화가 6.15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 절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가가 폭락했었죠. 10% 정도 빠졌었는데요. 그때 뭐 수출 이 주도형 국가기 때문에 통화가 너무 강세를 띠니까 당연히 경제에 안 좋죠. 그래 놓으니까 중국이 강제로 환율을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미국이 이 중국을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이번에도 지금 6.4를 뚫고 내려와서 지금 3년, 제가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 가격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중국이 이번에도 환율에 손을 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은 환율에 손을 안 대려고 하겠지만 2018년도에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이 중국에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위안화를 절상을 요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위안화 절상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위안화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강제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은 충돌하려고 하는 정책도 아니고 그리고 위안화를 강제로 뭐 절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경제를 계속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위험 자산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 국채를 사는 것도 많겠지만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모건 스탠리 CEO가 뭐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진짜. 그 자산 매입 축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게 끝나야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소를 지금 6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을 맞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까지의 그 외국인의 매매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불안한 수급은 조금 조정이 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게 좋은 점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에 특별한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중 조절이 완료되는 날인데 계속 기대한다 이래가지고 안 오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이제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